우리들의 이야기는 아주 먼 옛날 지금으로부터 약 45억 년 전에 시작됩니다. 우주가 아직 어리고 태양계를 만들 재료들이 모이기 시작하던 시절입니다. 마치 빅뱅 이후 혼돈 속에서 질서가 잡히기 시작하는 것과 같은 시기였죠. 당시 태양계는 갓 태어난 태양 주위를 먼지와 가스가 빙글빙글 도는 마치 우주의 놀이터 같았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처럼 엄청난 에너지로 가득 찬 활기 넘치는 공간이었죠. 수백만 년에 걸쳐 중력이 우주의 먼지와 가스를 마치 거대한 진공청소기처럼 끌어모아 점점 큰 덩어리들을 만들어갔습니다. 김장 김치처럼 차곡차곡 쌓여져 가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이 덩어리들이 행성의 재료가 되었고 그중 하나가 바로 우리의 지구가 될 운명이었습니다. 마치 씨앗이 나무로 자라듯이 아주 느린 변화였지만 우리 행성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건이었죠. 아기 지구는 녹은 암석의 뜨거운 불덩어리였고 수많은 소행성과 해성들이 마치 떡 매치기처럼 쉴 새 없이 충돌했습니다. 이런 폭격 속에서 어린 지구의 모습이 만들어져 갔습니다. 지금의 지구와는 전혀 다른 마치 불지옥 같은 엄청나게 가혹한 환경이었습니다. 화산은 마치 팝콘 튀기듯 끊임없이 폭발했고 지표면은 녹아내린 위험한 용암 바다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험난한 상황 속에서도 놀라운 일이 일어나려 하고 있었습니다. 척박한 환경이었지만 마치 된장이 숙성되듯 생명이 탄생할 준비가 진행되고 있었던 것이죠. 수많은 운석 충돌과 지구 내부의 뜨거운 열기로 인해 지구는 계속해서 녹은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이 열기가 지구 내부에서 중요한 변화를 일으키는데 필수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마치 뚝배기에 불을 계속 지펴야 맛있는 찌개가 완성되듯이 말이죠. 철이나 니켈처럼 무거운 물질들은 중심으로 가라앉아 지구의 핵을 형성했습니다. 이 핵은 지구의 자기장을 만드는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마치 장독대처럼 지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게 됐죠. 규소나 산소와 같이 가벼운 물질들은 표면으로 떠올라 식으면서 얇은 암석 지각을 형성했습니다. 이 지각은 대륙과 바다의 기반이 됩니다. 마치 뜨거운 국이 식으면서 얇은 막이 생기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분화라고 불리며 지구의 생명체가 살 수 있게 되는데 매우 중요한 과정이었습니다. 지금처럼 다양하고 복잡한 생명체들이 살아가는 지구가 되기 위한 준비 과정이었던 것이죠. 마치 비빔밥처럼 다양한 재료들이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지구를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었습니다. 지구가 생성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엄청난 사건이 하나 발생했습니다. 바로 우리 지구의 모습을 영원히 바꿔놓을 달의 탄생입니다. 달은 지구 곁을 묵묵히 지키며 밀물과 썰물에 영향을 주고 지구의 자전축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달의 기원에 대한 여러 가지 학설이 있지만 가장 유력한 것은 바로 거대 충돌설입니다. 이 학설은 수많은 과학적 연구와 시뮬레이션을 통해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마치 옛날 설화 속 이야기처럼 흥미롭죠. 거대 충돌설에 따르면 화성만한 크기의 천체, 테이아라고 불립니다가 엄청난 속도로 갓 태어난 지구와 충돌했습니다. 마치 윷놀이에서 맹렬하게 윷이 던져지듯이 말이죠. 이 충돌은 엄청난 에너지를 방출하며 지구와 테이아에서 막대한 양의 파편들을 우주 공간으로 흩뿌렸고 지구 주위에는 거대한 먼지 고리, 마치 씨름판의 모래바람처럼 휘몰아쳤을 것입니다. 지구의 중력에 이끌린 이 먼지들은 서서히 뭉쳐지기 시작했고 마침내 우리가 보는 달이 되었습니다. 마치 김장 김치처럼 차곡차곡 쌓여 긴 시간 동안 수백만 년에 걸쳐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 충돌은 지구의 지질과 대기 상태를 변화시키는 등 다른 중요한 영향도 미쳤습니다. 지구 자전축이 기울어진 것도 이 충돌 때문이라고 여겨집니다. 이 기울기 덕분에 지구에는 사계절이 생겨났고 사계절은 지구 생명체의 다양성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봄에는 개나리, 여름에는 뜨거운 태양, 가을에는 단풍, 겨울에는 하얀 눈을 볼 수 있게 해주죠. 또한 지구 자기장 형성에도 이 충돌이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기장은 마치 장독대처럼 유해한 태양 방사선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고 지구 생명체를 지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지구가 형성되고 수백만 년 동안 지구는 황량하고 생명체가 살기 힘든 곳이었습니다. 마치 달 표면처럼 척박한 환경이었죠. 지구 곳곳에서 화산이 폭발하며 용암과 유독 가스를 대기 중으로 뿜어냈습니다. 백두산 폭발보다 훨씬 더 강력했을 겁니다. 수증기가 식어 만들어진 초기바다는 뜨겁고 산성이었습니다. 마치 펄펄 끓는 온천수 같았을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척박한 환경 속에서 생명이 탄생했습니다. 마치 김치처럼 발효되듯이 말이죠. 무생물에서 어떻게 생명체가 나타났는지는 과학계의 가장 큰 미스터리 중 하나입니다. 마치 도깨비불처럼 신비로운 현상이죠. 유력한 가설 중 하나는 심해 열수 분출구에서 생명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열수 분출구는 지구 내부의 열과 화학 물질을 바닷속으로 뿜어내는 일종의 해저 온천과 같은 곳입니다. 이 열수 분출구가 최초의 단순한 생명체에게 필요한 에너지와 재료를 제공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치 콩나물 시루처럼 따뜻하고 영양분이 풍부한 환경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초기 생명체들은 박테리아와 유사한 단세포 생물이었습니다. 아주 작아서 현미경으로 봐야 했죠. 아주 단순한 생명체였지만 놀랍게도 번식하고 진화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우듯이 말이죠. 지구에서는 수십억 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생명이 진화하고 다양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종류의 생물들이 탄생하여 지구를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작은 단세포 생물에서 시작된 생명은 작은 곤충에서 거대한 공룡에 이르기까지 놀라울 정도로 다양한 종류의 식물과 동물로 진화했습니다. 각각 주변 환경에 맞춰 저마다의 방식으로 진화해 나갔습니다. 마치 춘추전국 시대처럼 다양한 생물들이 경쟁하며 살아남았죠. 약 2억 5천만 년 전에 시작된 중생대는 파충류의 시대라고도 불립니다. 왜냐하면 공룡이 지구를 지배하고 육지와 바다와 하늘을 지배했기 때문입니다. 공룡에는 다양한 모양과 크기의 종류가 있었습니다. 높은 나무의 잎이도 먹을 수 있는 목이 긴 초식 공룡 브라키오사우루스는 11m 이상의 높이에 달했습니다. 마치 아파트 4층 높이만큼 거대했죠. 더 작고 날렵한 종류의 공룡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나나처럼 긴 이빨을 가진 티라노사우루스 렉스처럼 강력한 턱으로 큰 먹이도 쓰러뜨릴 수 있는 무시무시한 육식 공룡도 있었습니다. 공룡은 1억 8천만 년 이상 번성하며 다양한 기후와 환경에 적응했습니다. 하지만 약 6,600만 년 전에 갑작스럽게 멸종을 맞이하게 됩니다. 마치 조선시대가 갑자기 끝난 것처럼 말이죠. 그것은 폭이 약 10km인 거대한 소행성이 현재 멕시코의 유카탄 반도 부근에 충돌했기 때문입니다. 이 충돌은 지구 전체에 엄청난 피해를 입혔습니다. 흡사 단군 신화에 나오는 환운기, 하늘에서 내려온 것처럼 거대한 충격이었을 겁니다. 이 충돌로 인해 광범위하게 산불이 발생하고 주변 일대가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쓰나미가 해안을 덮치고 화산 폭발로 인한 먼지가 태양빛을 가려 충돌의 겨울이라고 불리는 지구적인 기온 저하를 일으켰습니다. 공룡은 다른 많은 식물과 동물과 함께 이 거대한 재앙을 이겨내지 못하고 지구 역사상 가장 큰 대량 멸종 중 하나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제5장 빙하기의 도래.
공룡이 멸종한 후 지구는 신생대에 접어들었고 그 시대는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신생대는 종종 포유류의 시대라고 불립니다. 왜냐하면 공룡 시대에는 비교적 작고 중요하지 않았던 포유류가 다양화되고 다양한 형태로 진화하여 공룡의 멸종으로 비워진 생태학적 틈새를 채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개천에서 용난다는 속담처럼 말이죠. 신생대는 또한 기후 변화가 심했던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제4기의 빙하기가 두드러집니다. 약 260만 년 전에 시작된 이러한 빙하기 동안 북방구의 많은 지역에서 거대한 빙상이 반복적으로 전진과 후퇴를 거듭했습니다. 마치 밀물과 썰물처럼요. 이러한 빙하기 주기는 지구의 풍경과 생명체, 심지어 우리 인류에게까지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6번째 장, 포유류의 시대, 공룡들이 사라지자 포유류들에게는 드디어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마치 고진감래라고 할까요? 넓은 곳으로 퍼져나가 다양한 환경과 생활 방식에 적응하며 정말 놀라울 정도로 많은 종류로 진화했습니다. 마치 팔방미인처럼 말이죠. 추운 빙하기에도 훌륭하게 적응한 매머드처럼 강인한 포유류들도 있었습니다. 고래와 돌고래의 조상처럼 바다로 돌아간 포유류들도 있었죠. 마치 돌아온 탄과 같네요. 포유류의 진화는 환경에 적응하고 다양한 종이 되어가는 천변만화의 이야기입니다. 먹이에 따라 이빨 모양도 변했고 달리고 헤엄치고 하늘을 날기 위해 다리도 진화했습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말처럼 집단 생활을 하는 종류도 생겨났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적응력 덕분에 포유류는 지구에서 가장 번성한 동물 그룹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흥망성소이라는 말이 있듯이 이제 지구는 포유류의 시대입니다. 7번째 장, 인류의 새벽. 신생대에 진화한 놀라운 생명체들 중에서 인간으로 이어지는 진화의 여정이 있었습니다. 마치 드라마틱한 한 편의 대하 드라마처럼요. 우리의 이야기는 아프리카에서 시작됩니다. 침팬지나 보노보의 조상과 우리 인류의 첫 조상이 갈라진 것은 600만 년에서 700만 년 전이었습니다. 마치 오랜 옛날 까마득한 옛날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처럼 아주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이 초기 인류 조상들은 다른 영장류와는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두 발로 곧게 서서 걸었고 손을 자유롭게 사용하여 도구를 다룰 수 있었습니다. 손재주가 뛰어난 장인처럼 말이죠. 유인원 친척들보다 더 큰 뇌를 가지고 있었고 마치 두레처럼 서로 협력하며 복잡한 의사소통 체계를 발전시켜 더욱 사회적인 존재가 되어갔습니다. 수백만 년 동안 우리 인류의 조상들은 끊임없이 진화하며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고 마치 석굴암을 만들었던 장인들처럼 정교하고 더욱 발전된 도구와 기술을 개발해 나갔습니다. 제8장 문명의 시작. 약 1만 년 전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인류는 이동하며 수렵과 채집으로 생활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정착하여 농사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농사 짓는 법을 갑자기 깨달은 것처럼 말이죠. 이러한 변화는 신석기 혁명이라고 불리며 인류 역사에 있어서 커다란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흡사단군 신화처럼 우리 조상들의 삶을 송두리째 바꾼 사건이었죠. 작물을 재배하고 동물을 가축화하는 법을 익히면서 인류는 비로소 식량을 비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치 김장을 하듯이 말이죠. 이는 인구 증가, 전문적인 직업의 탄생, 그리고 마을과 도시의 발달로 이어졌습니다. 흡사조선시대 한양처럼 도시들이 점점 커져갔죠. 농업의 발달과 함께 도자기 제작, 배짜기, 금속 가공 등 수많은 기술 혁신이 일어났습니다.
마치 첨성대를 만들던 우리 선조들처럼 놀라운 기술들을 개발했죠. 인류는 문자를 개발하고 교역을 시작했으며 제국을 건설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고구려, 백제, 신라처럼 말이죠.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문명이 탄생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것입니다. 비로소 역사의 무대가 열린 것이죠. 9번째 장, 불확실한 지구의 미래. 인류는 현재 지구상에서 가장 지배적인 종입니다. 우리는 다른 어떤 생명체도 할 수 없는 방식으로 지구와 지구의 자원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마치 홍익인간의 이념처럼 말이죠. 과학, 기술, 의학 분야에서 놀라운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기후변화, 환경오염, 산림 벌차에 생물 다양성 손실 등 지구에 심각한 변화를 초래하기도 했습니다. 마치 세종대왕 시대의 황폐화된 산림처럼 말입니다. 미래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오늘 우리가 하는 선택은 앞으로 수세대에 걸쳐 우리 행성과 그곳에 살고 있는 모든 생명체의 운명을 결정지을 것입니다. 자식들에게 깨끗한 환경을 물려주어야 한다는 부모의 마음처럼 말입니다. 더욱 지속 가능하고 공정한 미래를 모든 사람을 위해 만들려면 두레와 같이 우리의 지성, 창의성, 그리고 배려심을 발휘해야 합니다.